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정형교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이 자료에 관한 내용은요, 17강에 나와 있죠. 제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제가 여러분의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했던 게 있습니다. 자, 17강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자, 자료 다운은 여러분,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 자신만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력 따지기에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뉴 어버니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재생 하면서 뉴 어버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도시 재생하면서 도시가 이렇게 지금 현대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되는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근간을 가진다. 물론 이제 모더니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쪽을 보느냐 따라서 모더니즘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뉴 어버니즘은. 그러면서 이제 IT의 어떠한 융합 도시에 관한 내용들의 의미들을 주로 의미가 아니고 IT의 융합 도시 그리고 뉴 어버니즘 하면서 도시가 어떤 도시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스마트 시티, 컴팩트 시티라든지 유비쿼터스 시티 다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랬죠. 단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도시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린 시티라든지 우리가 생태 도시라든지 약간 의미는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약간 같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생태주의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도시 재생에 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도시 재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뉴어버니즘 또는 리어버니즘에 우리가 기반을 하고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어떠한 맥락 사조를 같이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도시 재생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도시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죠? 자, 도시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도시를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고 돈을 벌여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소성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고 도시의 어떤 정체성 개념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19강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도시의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도시 마케팅 하면서 잠깐 한번 볼까요? 도시 마케팅은 창조 도시의 어떤 개념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뒤에 가면 이제 창조 도시가 왜 우리가 도시 마케팅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 도시의 개념도 도시의 다 마케팅입니다. 다 어디에 뒀다고요? 다 이게 지금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재생에 관한 내용이고 다 뉴어버니즘이라는 것도 뉴어버니즘의 개념이다. 리어버니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딱 하나하나만 달랑 내가 설명하면 그 하나하나에만 자꾸 머리에 들어오죠. 그죠? 근데 자꾸 그래서 제가 지금 걸려있는 맥락을 자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들을 큰 흐름들을 쭉 알아야만이 내용이 풍부해지고 설령 그 내용을 몰라도 좀 잘 모르더라도 그 앞에 맥락에서 끌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책을 다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마케팅에 관한 이론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또 책도 두껍습니다. 그런 책들을 시험에 나올 때마다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 본들 영어로 나올 건데 뭐 하나만 안다고 해서 그 답을 충실히 하나만 잘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합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흐름을 이야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 마케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1990년도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주로 이제 쓰는 단어죠. 그래서 90년대에 나왔던 어떠한 단어들입니다.
지금 1990년도 같으면 지금은 2020년도죠. 그죠? 2021년도인데, 얼마나 오래전에 나왔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세계화되면서 사실 만들어진 거죠. 뭐 비행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행도 자유화되고 하니까 이제 세계화 영향으로 도시의 어떤 경쟁력 또 도시에 돈을 벌여야 되니까 국내의 어떤 내수만 안 되니까 세계의 어떤 돈들을 버려들이자는 거죠. 물건을 수출하고 파는 것만으로 이제 한정이 있으니까 도시에 들어오도록 해서 돈을 써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 마케팅이라는 것을 결합한다. 정말에서 장소 마케팅이라는 것은 문화 마케팅이죠. 그죠?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너거와 다른 문화죠. 그죠? 너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유럽과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도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이런 정체성이더라 라고 해서 새롭죠. 사실은 어디 가도 우리가 세계 문화 가면서 와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시 정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의 장소 그 다음에 도시 환경의 어떤 랜드마크 뭐 이런 것들이 서로가 어울려져서 우리가 도시의 재생을 하면서 이런 도시 마케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뭐 녹색 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뭐 우리는 뭐 센트럴파크가 멋있다 어디다 멋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는 녹색 도시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는 계획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기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럽하고는 크기는 비교할 수 없지만 작은들 어떻습니까? 그죠? 저거가 우리와 다른데 저건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르고 저거 역사와 우리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을 저거와 다른 의미를 보여주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왜 우리는 국제 계획을 그저 국제 공모를 해야 되는지 좀 뭐 물론 설계하는 어떤 기구는 다르란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왜 용산공원이라든지 뭐 어떤 공원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그렇게 국제화를 시키는가, 국제 공모를 하는가. 물론 국제 공모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플러스 시키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큰 포지션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땠는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 마케팅은 이런 장소성, 정체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차별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이런 것을 중요시하죠. 그리고 도시의 자족성 하면서 사실 자족성 할 때는 또 녹색 도시라는 개념도 떠오르죠. 생태 도시 이런 것도 도시의 자족성입니다. 실제로 자, 이런 것은 도시 마케팅 하나이고요. 도시 마케팅 하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술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 단어에만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요.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도시의 재생을 할 때 마케팅의 의미로 쓴다라는 거죠. 앞에 창조도시라든지 문화도시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은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논술을 쓸 때 또는 용어를 쓸 때 그것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 따져보면 의미는 다 유사한데 어쨌든 도시재생이고 뉴어버니즘에서 나왔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있더라라는 개념에서 다 발생된 단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게 좀 나와 있네요. 뭐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이렇게 적용됐고, 그죠? 그 다음에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시가 하나의 상품이다.
왜요? 도시의 경쟁력. 우리가 내수만으로 그것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를 경영을 하는 거죠. 우리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설계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뜻에서 한번 보면, 자, 신도시를 옆으로 계속 퍼지는 게 우리나라는 서울이 일단 중심이에요. 뭐 부산도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자, 서울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서울을 보여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뭐 다른 곳에 막 뭐 분당 뭐 어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많은 어떠한 소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외국 사람들이 보통 5박 6일로 온다든지 왔을 때 서울만 충분히 보여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 뭐 신도시 계획을 해가 옆으로 퍼져나가면 오히려 더 저는 마케팅 요소로서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뭐 아니면 아예 뭐 전국에 관광만 시켜도 뭐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전 우리나라의 관광화라고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에소시 기반이라든지 인프라 구축도 문제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 정체성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도시 정체성이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의 부정형적인 도시 정체성이란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부정형적인 거, 정말해서 정확하지 않은 어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인 거죠. 그죠? 아니, 꼭 추상적인 거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뭔가 생각은 나는데 형태가 그려져 있지 않는, 그래서 부정형화적인 내용들을 뭔가 명확한 어떤 형태화 시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말해서 우리나라의 철학은 약간 좀 우주론적이잖아요. 그죠? 뭐 엄양오행 이러면 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고 하는 것을 연못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둥근 어떤 형으로 나타냈더라라고 해서 연못에 우리가 엄양오행을 나타내는 것은 부정형을 명확한 어떤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정체성의 어떤 개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부정형한 가치들을 명확한 이미지로서 도시에 아니면 우리가 계획 안에 넣어 놓는 거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케빈 린치의 The Image of a City가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게 도시의 이미지에 있어서 장소성이라든지 이런 정체성은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라고 해서 랜드마크는 뭐 어떤 거다라고 넣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엣지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사실 스토리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시 이미지 장소성이나 정체성을 위해서 명확화시킨 거죠. 이론화시켜서 글로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각기의 도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도시 정체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창조 도시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자, 창조 도시는요, 우리가 실제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도시 이거 없네요. 창조도시를 문화도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도시 마케팅일 수도 있고 이게 딱히 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을 딱 보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창조도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때 이야기했죠?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공통화시킨 것은 국어 사전에, 국어 대백과 사전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어디서 막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국어 대사전에서 우리가 법률도 마찬가지죠. 법률도 법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국어 대사전에서 의미를 찾는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어 한글 대사전에서 의미로서 공통화시켰어요. 의미를. 모든 과목이 지금 다 건설 쪽은 다 이렇게 공통화시켰습니다. 의미를. 자, 그래서 창조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 어떠한 도시를 가지고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적 재산권을 획령한다고 그랬어요. 자, 산업에 우리가 넣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도 말이 조금 잘 안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도시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보면은 도시의 문화인데 그 도시 자체가 말 그대로 철강 도시에서 어떤 문화가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개념이 어떠한 예술로 다 탄생을 시켰어. 건물 하나, 그 다음에 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 도로 자체 이런 것도 완전 철강 산업 도시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새롭게 바뀌는 도시. 이런 것이 우리가 창조 도시의 개념이라 하고 또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문화 도시의 개념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마케팅 개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바르셀로나 엄청 그 관광객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문화 도시로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했다는 거죠. 자, 인프라 구축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축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창조 도시의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빌바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것도 도시 재생에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 공업 도시죠. 그죠? 이거 선박 만들고 이랬던 도시인데, 이걸 아예 막 확 재바꿈했죠. 탈바꿈했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제. 그래서 도시 재생법에 의해서 완전 이것도 아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처럼 전부 다 예술화 시켰죠. 자, 이거는 실제 세계 공모를 다 한 도시입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다 세계 공모를 한 도시예요. 그래서 또 그런데 보면 사실 세계 공모를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긴 전부 다 유럽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시아권은 좀 문화가 다르잖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스페인 빌바오도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의해서 탈바꿈했다는 거죠. 저는 법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도시 경쟁력으로 인해서 창조도시라는 개념이죠. 그죠? 자, 창조도시와 그래서 문화도시의 개념은 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의미를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자, 거기다가 뒤에 보면은 휴먼 신도시도 나오고요, U 에코시티 나오고요, 스마트 시티. 자, 문화도시와 창조도시는 어떤 창의적으로서 우리가 도시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이번에는 휴먼 신도시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무래도 우리가 말 그대로 그 그린시티 뭐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지금 도시의 뉴 어버니즘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뉴 어버니즘 도시 재생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휴먼 신도시는요, 뉴 어버니즘 원칙인데, 자, 휴먼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문화 중심도 물론 인간 중심이지만 어떤 예술의 개념이라면 이번에는 휴먼 신도시나 유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휴먼 스케일에 관해서 보행 중심 도시, 걸린축으로서 보행 중심 도시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U자 빼고 에코시티가 그런 거죠. 보행 중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생태 중심 도시, 생태와 공존하는 도시라는 개념이죠. 근데 U자가 딱 붙었어요. 유턴이 아니고 IT의 개념이죠. 여기 보면 유비쿼터스의 개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유에코시티는 유비쿼터스하고 에코놀리지하고 합성된 도시입니다. IT하고 결합이죠.
IT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휴먼 신도시는 보행 중심이고 근린 주구 도시라면 아주 친거나 어떤 도시라면 유에코시티는 진짜 IT하고 결합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시범 도시로서 인천 도시 이런 것은 IT 시티라고도 하고 유에코시티라고 합니다. 저는 내가 볼 때 에코는 빼고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국토해양부는 유에코시티와 스마트 하이웨이 도시 재생 해수 담화 플랜트 진흥형 국토 정보를 5개 부분으로 나눠서 미래 도시 시범 도시를 선정하였다 뭐 이래 해놨는데 어쨌든 이거 다른 건 다 빼더라도 그죠? IT하고 우리가 도시하고 같이 결합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휴먼 신도시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만 휴먼 신도시라는 것은 지금 뭐 지금 도시계획 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의미는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같이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저는 이미 외국의 유럽의 도시 계획을 다 봤거든요. 도면으로 가서 본 게 아니고 도면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휴먼 신도시의 개념이 어떤 건가를 제가 도면상으로 보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도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사실 저도 다 도면으로 봤죠. 자, 도면으로 봤을 때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문화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토지 이용상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먼 신도시는 보행 중심 구조라는 것, 도시 토지 이용 자체가 그리고 진짜 휴먼 스케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몸의 구조하고 잘 맞도록 보행 중심, 인간 중심에 관해서 만들어진 신도시 계획이고 거기다가 IT까지 들어가 있고 생태까지 합쳐져 있으면 유에코시티 휴먼 신도시라고도 붙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개념은요, 전부 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다 도시 재생의 어떤 법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뉴 어버니즘의 어떤 일환으로 우리가 도시 마케팅 입장에서 장소성과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시의 어떠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개념이지 이게 도시의 어떠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에코시티하고 유비쿼터스가 어떤 건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스마트 시티가 어떤 거 하고 압축형 도시가 어떤 거 오피스 파크가 어떤 건가 자, 이런 거 다 아는 게 사실은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시험 나왔을 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여러분의 능력이고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도 많은 단어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